안녕하세요, 버트넘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데? 아이, 키보드 물이 쏟아졌네. 요즘에는 방송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즐거워졌다고 해야 되나? 전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하고 나니까 재밌어요. 준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준비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야, 근데 이 볼펜이 어디 갔지? 볼펜이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데, 뭔가 볼펜 가지고 있으면은 안정이 돼요, 제 마음이. 항상 볼펜 많이 쓰고.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요즘에 그 대선이라 가지고 노래가 엄청 많이 들리더라고. 밖에서 맨날 노래 소리 들리고 그래가지고 아마 방송하는 중에도 나올 수 있어요. 전 따로 찍을 때 방음 같은 건 안 하거든요. 방송도 좀 되게 자연스러운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딱 켜놓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좀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핸드폰 하나 켜놓고 하는 거긴 하지만, 핸드폰이랑 카메라 켜놓고 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조명도 너무 세고. 실제로 저 화면처럼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이 조명을 켰기 때문에 피부가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요즘에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왜 화면 속에서 이렇게 되게 어려 보여? 젊어 보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좋게 보일 필요는 없지 않나요? 굳이 안 좋게 보일 필요가 있나? 이게 원래 화면은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도 켜고 하는 거고, 진짜 뭐 방송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만족도 높은 게 바로 저 조명이에요.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번에 제가 항상 이렇게 사거든요. 이거 핸드폰을 샀단 말이에요. S25인데 산지 좀 됐어요. 벌써 됐는데, 요거를 제가 항상 2년마다 핸드폰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아서. 장비가 되게 좋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세팅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보다는 매번 그 세팅을 하는 것가 되게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핸드폰 하나로 대부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저번에 다른 유튜버 하시는 분 만났는데, 희한하게 내가 만난 사람들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 핸드폰으로 하던데요. 나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핸드폰만 가지고 사용하던데. 근데 더 희한한 건 이거예요. 다들 그게 있어.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가 있는데 안 써. 약간 그런 거예요. 뭐가 좋은 게 있지만 결국에 귀결되는 건 핸드폰 카메라 요거기 때문에 핸드폰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근데 또 1년마다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지금 이거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S23이랑 S25 그 카메라 사양이 같아요. 똑같아요. 아마 S24는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카메라 사양이 달라진 건 아닌데, 왜 그럼 업그레이드 했냐 하는데, 이게 CPU가 달라지면서 처리하는 게 달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막상 딱 두 개를 영상을 찍어서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S25가 좀 더 밝고 부드러운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유튜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무슨 촬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싼 카메라 사지 말고 저처럼 핸드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도 S25 요거 광고를 한번 찍고 싶어. 광고 한번 찍어가지고 올리고 싶어. 아니, 요즘에 하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올리면서 한 번도 그 상품 이런 것들을 리뷰를 잘 안 했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일단 뭐 그런 거 받아가지고 내가 실제로 써봤던 것들이 아닌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방송의 흐름 자체가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품들을 막 요즘에 보고 있어요. 리뷰를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부끄러워.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약간의 그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수익과 관련돼 있는 거다 보니까 다들 하는 거고, 방법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내용을 얘기해 볼까요? 이제 블로그랑 글쓰기 같은 것도 좀 이제 다시 많이 활성화시키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정책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를 방송에서도 같이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런 정책 같은 거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어렵잖아. 내가 보기에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덮어놓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공부 안 하고 내가 안 보면요, 누가 알려주지를 않아. 근데 오늘 방송은 이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딱 봤는데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오니까 안 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집을 구하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공인중개사들도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고 나면은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조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국토부에서 올라온 건데, 이게 나온 게 5월 26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이제 올라온 건데,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주택도시기금법에 개정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을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계약 전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은 전세 사기의 원인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임차인들, 세입자들이 임대인에 대해서 미리 무엇인가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은 그냥 믿고 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여기 보면은 통계에 따르면은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냈다. 1호에서 2호. 그러니까 한 채나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4%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3개에서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로 올라가요. 거의 한 2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10개에서 5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집을 10개에서 5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46%나 됐어요. 그러니까 5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6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그냥 고스란히 전세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볼 수 있느냐? 일단 앞으로 확인 가능한 게 뭐냐면은 허그의 반환 보증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허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요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집주인이 주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증금 반환 금지 대상인지.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집의 공시가격이라든지 KB 시세가 너무 낮은 바람에 전세가가 높아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주인이 신용이 안 좋거나 이미 보증보험에 반환을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거 보증보험 안 되는 집주인입니다. 요거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 동안 보증사고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최근 3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집 중에서 보증보험을 통해 가지고 돈을 돌려준 경우가 몇 건이나 있는지 요거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사고 이력이 있었던 사람인지,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무런 꽤 없는 깨끗한 사람인지 이거를 확인해 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계약 전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한테 확인서를 발급받아가지고 허그에서 조회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확인서를 발급받아가지고 허그에 가가지고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 집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죠.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임대인 정보 제공 신청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허그에 들어가가지고 다운받았는데, 제가 카페에 가면 요거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다운받으시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정보 제공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청인 본인 걸 쓰고, 그 다음에 목적물, 빌릴 집, 전세를 들어갈 집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번호랑 소재지를 같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적어줘야지, 그리고 제공해줘야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인장까지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여기 첨부 서류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도 같이 넣으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해주지 않는 이상은 가서 조회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중개사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인중개사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영상 올릴 때는 밑에 설명에다가 첨부해 놓을게요. 오늘은 안 해놨습니다. 제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제가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할 때 이 서류를 반드시 필요해요. 임대인 제공 신청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이거 봤잖아요. 공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공인중개사 확인서인가?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 확인서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확인서를 지참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공인중개사 확인서가 아니라 임대인 정보 제공 신청서, 요게 필요합니다. 요거를 적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같이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 허그 지사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7일 이내 임대인의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적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는 이렇고 계약을 한 후에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은 이렇게 신청 방법이 좀 어렵고 한데 6월 20 며칠인가 28일인가 이 이후로는 안심전세앱에서 신청 가능하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집주인의 정보를 조회해보고 확인해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게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막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의할 것도 반드시 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한 사람이 조회해 볼 수 있는 게 딱 3건으로 정해져 있어요. 3건 이상은 조회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임대인의 동의는 없어도 되는데 임대인에게 조회를 했다라고 하는 통보가 문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 정보를 본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그냥 아무 집이나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되게 불미스러운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얻고 가야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의 협의도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내용을 모르는 공인중개사들이 아주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분들도 이거 보고 아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제가 카페에다가 남겨드릴게요. 제 카페에 이렇게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이제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유용한 정보고 공인중개사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죠. 분명히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오는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예, 이거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제가 동의를 확인해드리고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공인중개사는 굉장히 발빠르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지만 보통은 그게 뭔데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니 뭔 소리예요 지금. 다른 사람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예 모르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체크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시장에서 적응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 시행은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웃긴 게 5월 27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그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동사무소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구청에서도 이 사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랑 허그만 알고 있고 실제로 공인중개사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전화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지어는 되게 재밌었던 게 허그에서도 몰라요. 허그에서도 아직 잘 모릅니다. 허그 직원한테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죠. 이제 알아야죠. 이런 거 알아야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게 누가 모른다 해서 뭐라 할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뭐 자기 일이라 하더라도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천천히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나한테 필요한 정보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공인중개사들도 이걸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안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때까지 일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쇼츠로 올려놨거든요. 쇼츠로도 올려놓고 이제 지금 영상을 찍어서 빨리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런 정보들이 사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런 거 어디서 보세요? 어디서 체크하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계속 봐요. 여기저기 체크해보고 신문도 체크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찾을 수 있을 만한 거 있잖아요. 신문 기사부터 해가지고 종이신문도 보고 그 다음에 뭐 RSS 같은 것도 검색하고 해가지고 전부 다 보고 뭐 체크한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게 보이지 자동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또 뽑아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쫙 읽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하는 과정을 그냥 거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AI가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정책들을 다 뜯어봐주고 고쳐봐주고 분해해가지고 얘기해주는 거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게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냥 정책 같은 거 나왔을 때 뜯어보고 같이 공부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우리 구독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하겠습니다. 열어가지고 꾸준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 집단지성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좋은 결과로. 그리고 좀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게 나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게 막 어디서 뭐 최고가가 나왔다, 뭐 아니면 이렇게 됐다 했는데 내 생각은 결론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방송이라는 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라든지 새로운 기사들을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키면 좋을 것 같아. 아니 기사가 뭐 내 허락 받고 올라오나? 올라올 때마다 하는 거지. 뭐 댓글이 달렸네. 채팅이 올라왔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남자가 부동산을 개업하려고 했을 때 성별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20대 후반의 남자가 부동산을 할 때 성별이 제일 좋은 성별이라 나는 생각해요. 진짜 모든 것들이 다 되거든요. 20대 후반의 남자분은 주택도 가능하고 아파트도 가능하고 사무실도 가능하고 진짜 다들 선입견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거, 그런 업종이라 생각해요. 나는 그렇거든요. 싫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여자라고 하더라도 젊고 잘생긴 깔끔한 남자가 우리 집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무실을 보여줘도 그렇고. 성별에 대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일하는 데도 되게 편하죠. 사실 여자분들은 약간 그런 불안감들이 있어요. 저녁에 이제 남자 손님이랑 빈집을 보거나 그랬을 때 되게 무섭고 아니면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20대 남자들은 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거죠. 이게 공인중개사분들이 하는 고민 중에서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무시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은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진짜 웃기게도 저도 30대 중반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큰 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고객들이 나에게 신뢰감을 못 얻는다, 내가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서 내가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나이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고들면 되게 좋죠. 유리한 나이와 성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핸드폰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묘하게 조금씩 달라져요. 별로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이거랑 비슷하게 쓴 게 뭐였냐면은 삼성에서 S21, 23, 2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2년마다 시키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뭐 확연히 뭔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안 좋아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쓰다 보면은 뭔가 좀 달라진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또 사냐?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가 뭔데? 또 핸드폰을 바꾸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뭔가 가벼워요. 되게 가볍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핸드폰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담고 다녀요, 용량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지우고 항상 한 3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싹 저걸 뭐라고 하죠? 외장 하드에다가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고 오래되다 보면은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약간 삐걱거린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새 걸로 바꾸니까 확실히 그런 것들도 없고 좀 가볍게 움직이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행복도치님 감사합니다. 하하. 네, 감사합니다. 저 저번에 그거 기억나요? 제가 배추로 김장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아마 같이 방송하셨던 분들 보셨으면은 아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야, 김장했는데 제가 김장했거든요. 그냥 김장 처음 해본 건데 잘했어요. 괜찮아요. 쉽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레시피도 같이 얘기했었어요. 우리 여기서 제가 이거 하면서. 근데 이 레시피대로 했거든요. 내가 김장 담그는 유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거의 한 2, 30개 정도 본 것 같아. 거의 30개 가까이 봤어요.
일단 20개는 무조건 넘어. 그래서 보고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사용 가능한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만들었는데 오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행복도치님, 후원 감사합니다. 야, 제 후원을 많이 받아보질 않아가지고 받으면 좀 어색해요. 좀 개업 준비 중이어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콘텐츠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일단 일반 분들에게 어떻게 집을 구하는지, 부동산에 가는지 이 내용을 먼저 올리고, 이제 제가 이때까지 올렸던 영상 중에서 중개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빨리 되는 게, 원래 갖고 있던 영상이다 보니까 한 번에 3편, 4편을 쭉 찍어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콘텐츠에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뭐 책을 리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마음 씀씀이라든지,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조금 버무리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 버무려 가지고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도 방송을 잘한 것 같아요. 나 혼자 평가하고 나 혼자 이제 판단하는 그런 방송.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이게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영상을 3개를 만들어서 올렸어. 그럼 이게 좀 잘 되면 기분이 좋은데 조회수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조회수가 원래 하던 것보다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좀 그래요. 어떤 식으로 좀 좋게 분명히 바꾸긴 해야 되는데, 한 방에 잘 되면 좋겠는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뭔가 시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나는 별로 노력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세상은 나한테 시련을 되게 많이 줘요. 내가 그릇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릇이 너무 커. 그러니까 항상 시련을 주는 거야. 너 이거 버틸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또 되게 희한한 게, 또 나는 그걸 버티고 있다, 버티고 버텨, 애가. 그냥 한 방에 탁 떡상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안 돼. 세상은 나에게 시련을 너무 많이 줘. QWAS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QWAS님. 여기네, 여기. QWAS. 게임할 때 이거 쓰는 건가요? 저 이거 잘 안 써봐가지고. 행복도치님, 중개법인에 속하는 것과 부동산을 개업하는 것 중 둘 중에 어느 쪽을 추천하실까요? 뭐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20대 아까 전에 후반이라고 했잖아요. 20대 후반이라고 하면은 저는 바로 부동산을 개업을 하는 것보다는 중개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부동산을 개업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빠르고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일을 하다 보면서 나 혼자 성장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지금 이만큼의 일은 잘하고 있어. 이만큼의 일은 되게 잘하고 수입도 괜찮아. 근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뭔가 좀 특별한 게 하고 싶어. 유튜브 하고 싶어. 나도 뭐 방송에 나가고 싶어. 아니면은 뭐 새롭게 다른 분야로 가고 싶어. 범위를 만들고 싶어. 이런 욕심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나 혼자서 창업을 먼저 해놓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소스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역량을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돼, 보통.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계속 머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안정성을 좀 더 추구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들 이 안에서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2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머리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계속 도전하고도 싶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이라든지 욕망이 막 많을 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은 방향으로 나를 나갈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는 거랑 20대 후반 때 생각했던 거, 30대 초반 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달라요. 그때는 내 몸이 강철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몸이 힘든 거는 괜찮다. 나는 무조건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몸을 갈아 넣는 건 할 수가 없어, 나는. 나는 머리를 써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바뀌기 때문에, 저는 도치님이
약간의 소스를 더 풍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을 차렸을 때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성장의 그 역량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개법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사실 뭐 아무것도 발전 가능성이 없는 법인들도 많거든요. 그런 데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지만 내가 스스로 잘 판단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유튜브 이렇게 방송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욕망들, 그리고 의욕이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괜찮은 중개법인을 내가 스스로 고를 수 있겠죠. 이거 고르는 것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운에 따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게 인연이다, 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선택하는 직장이 전부 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는 운에 속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운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런 끌어당김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의 끌어당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끌리고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지, 저랑 반대 성향이라든지 맞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맞추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야, 뭐 새로 나왔네? 이게 뭐지? 한번 볼까요? 서울 지역, 같이 보면서 할까? 이게 뭘까요? 서울 지역 주택 거래 현장을 점검했다. 기획 조사를 통해서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그러니까 편법 증여라든지 의심 거래 108건을 적발했다고 하네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 여기 보면은 이러잖아요. 136건인데 편법 증여라든지 입이 안 풀린다. 편법 증여, 법인 자금 유용 등을 통해서 국세청에서 뭐 미납세금이라든지 탈세를 분석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관할 지자체, 구청이겠죠. 거기서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나왔다. 대출 규정 위반, 대출 용도, 대출 횟수 분석으로 해가지고 금융이라든지 행안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데, 아니 이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웃겨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잘 안 보이나? 여기 보면은 내용 나오잖아요. 사례 1. 매수인은 강남구 소재한 아파트를 45억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로 있는 A 법인으로부터 2억 원, 부친이 사내 이사로 있는 B 법인으로부터 3억 원, 모친이 사내 이사로 있는 C 법인으로 통해서 2억 원을 조달했다. 얼마야 그럼? 2억, 3억, 2억, 7억이네. 총 7억 원을 차용하면서 해당 금액은 정당한 회계 처리가 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을 의심해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아니 이게 보면은 배우자도 법인의 이사로 돼 있고, 부친도 그렇고 모친도 그렇고 다 이사로 돼 있고 법인을 운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돈을 이렇게 쓰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상해. 왜 이 사람들은 주변에 당연히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상담 받지 않나?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아무튼 부동산 수도권 주택의 이상 거래를 기획조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다 보면은 사례들이 재밌어요. 여기 나와있던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이거 보고 읽고 있으면 나는 재밌어요. 나는 약간 그런 건가? 배 아픈 건가? 왜 이 사람들은 항상 뭐 40억, 5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걸리면 꽃이다라는 건가?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변에서 아파트를 사서 올랐다라고 하면 다들 배 아프잖아요. 다들 배 아파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나 이게 되게 신기해. 지금 5월이잖아요. 5월 오늘 28일이란 말이에요.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6월이 됐어요. 25년이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6월 달이야. 이상하게 상반기는 되게 빨리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요? 시간이. 요즘에 그거 기사 봤어요? 요즘에 그 노쇼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노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노쇼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봤던 기사는 뭐였냐면은 박나래가 있는
나 혼자 산다 팀인데 와인 2병만 미리 사주세요, 어디 사이트에 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그거 사이트에서 조금 결제하려고 하는 거야? 난 이게 잘 모르겠어요. 뭐죠? 다은님, 정기 라이브가 수요일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일단 정기 라이브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수요일이랑 금요일을 자주 한다는 거고, 이 정기 라이브도 뭐 보는 사람이 되게 많은 채널이나 구독자가 많아서 뭐 안 하면 막 화내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별로 인기가 많은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 때나 켜도 아무도 뭐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기 방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고 싶을 때 하는데 보통 수요일이랑 금요일 날 시간이 제가 많이 남아가지고 이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낮에. 밤에도 하고요. 하고 싶을 때 합니다. 이게 정기 라이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어야 돼요. 막 한 400~500명씩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야지 하는 거지. 10명 들어오는 사람, 10명도 안 들어오는 제가 막 정기라고 하는 것도 웃겨요. 그래서 예, 겸손하게, 정기는 아니고 이 시간대 자주 합니다. 수요일이라고. 키키키키키키. 이거는 조금 비웃을 수 있죠. 비웃어도 돼. 내가 봐도 너무 인기가 없어, 라이브가. 달라요. 나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한다, 나는. 아니, 저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시스템이.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그 노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식당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어디 정치팀이다, 아니면 연예인 팀이다. 근데 우리가 회식을 갈 건데, 뭐, 여기 올라온 것처럼 뭐, 박모 씨, 김모 씨, 그러니까 뭐, 강호동이다, 아니면 박나래다, 유재석이다, 이런 사람들 막 이름을 대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을 그냥 일단 댄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싼 술이 있는데 이 비싼 술을 하나 사주세요. 그럼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한꺼번에 결제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식당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식당이 안 되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 소주랑 맥주밖에 안 팔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은 제가 여기 URL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구매해놔 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결제도 같이 해드릴게요. 20% 더 뭐 올려가지고 해드릴게요. 50% 올려서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 이제 URL을 막 올리거나 해서, 그리고 나서 노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추잡스럽잖아요, 사람이. 이거 하려고 노쇼 한다고? 난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노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뭘까?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엿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주차장, 마트 주차장에 가면은 되게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다 실었으면은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건 다 싣고 빨리 차를 빼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하는 건데 일부러 시동도 안 켜고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시동 켜놓고 한참 예열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되게 많은 상태인데 공회전 엄청 오래 시키고 있거나 막 그러면은 속 터지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옆으로 살짝만 빼줘도 되는 건데. 보편적 사고요? 그쵸? 우리가 그 말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기본적인 상식들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으면 빨리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사람 열받게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뻔히 줄 서서 기다리는 식당인데 다 먹고 한참 동안 앉아있고 이런 거. 잠깐 앉아있는 거야 뭐라 하겠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안 일어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보면 좀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진짜. 그런 놀부심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보통 이런 걸 놀부심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놀부심보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못돼 처먹은 거예요. 애들이 못돼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착해야지. 근데 다행인 건 이건 것 같아. 나는 어디를 가나 95%의 사람들은 착해요. 질서도 잘 지키고 줄도 잘 서고 음식을 먹으면 빨리 일어나 주고,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절반 정도는 굉장히 착해. 자기가 다 안 먹었는데도 막 일어나. 막 억지로 좀 집어넣으면서 막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 그러면 막 억지로 빨리 먹고.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몇몇의 이제 그 놀부심보를 가진 애들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 그리고 눈에 보여. 이런 애들은 또 희한하게 사납다. 자기 건들면은 그러니까 왜 자기한테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는 데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말 걸기도 좀 그렇고, 원래도 다른 사람한테 말 잘 못 거니까 안 거는데, 또 이거를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라 하면 이 사람들도 막 왜 나한테 이런 말 왜? 세상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응? 나한테 계속 누가 뭔가 뭐라 하네? 이러면서 이제 사나운 거야, 사나운. 그래서 나 건들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면서 그 손톱이 쫙 앞으로 나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들도.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화를 내는지 몰라, 아예. 왜? 보통 사람들은 자기한테 뭔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애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노쇼하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려고 노쇼하는 애들보다 그냥 예약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제 예약석을 빼놓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로스로 들어가는 거니까, 에휴, 어떻게 해야지. 이번에 뭐 보다 보니까 그거 되게 많이 나와. 갑자기 거북섬이랑 반달섬 얘기 막 올라오던데 보니까, 아유, 이쪽 좀 심각하긴 하거든요. 진짜 심각하긴 해요. 거북섬이랑. 좀 정치적인 얘기니까 안 해야지. 요거는 원래 정치라는 게 그래요. 누가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예. 왜 상대방의 그 생각을 들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설득시킬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은 정치, 종교, 이거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더라도 내 주관을 굉장히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누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한 분야가 무조건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요즘에 그 어디서 기사에서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불교를 믿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불교. 이게 불교라는 게 이게 언제적 그 종교야. 고려시대 때 하던 종교 이런 건데,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천주교라든지 그 뭐 개신교들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무슨 잘못이냐고요. 임대 놓는 게 무슨 잘못 없습니다. 임대인들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규제를 못해서 난리부르 쓰냐고요? 왜 임대인한테만 그럽니까? 근데 임대인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임대인한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임차인한테 무슨 규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임차인들이 받은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좀 더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고, 사실 이걸 때문에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게 임대인들에게 뭐 피해가 가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라 나쁜 사기꾼들을 걸으려고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좋은 임대인들은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화나죠. 제 유튜브에 와서 댓글을 읽어보면 화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화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유튜브나 어떤 매체나 어디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뭔가 기득권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 편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집주인은 소유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소유권은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모두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예요. 이 가장 강력한 권리를 가진 사람한테 규제를 가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님님이 아무리 화를 내고 그렇게 하셔도요, 저도 임대인입니다. 저도 임대인이에요. 아유, 스님님이 아무리 그렇게 화를 내고 뭐 이렇게 채팅을 하셔도요, 이게 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뭐 얘기하려면 이제 큰 데 가서 얘기를 하셔야죠. 광화문 같은 데 가가지고. 근데 모든 규제라든지 법이라든지 조항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 예, 이거를 뭔가 임차인들에게 뭔가 규제를 가하거나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집주인들 억울하고 화나고 이런 것들 되게 저한테 얘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걸 들어줄 수는 없어요. 제가 정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벌써 1시간이나 놀았네요. 여러분들은 그 악기 같은 거 치는 거 어때요? 저는 악기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악기 같은 거를 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아니, 아내가 기타를 치고 싶다더니 기타를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손가락 되게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아파하면서도 계속 연습을 하는 거 보면서 저거는 무슨 마음일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이게 뭔가, 저는 되게 이과적인 성향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악기를 배웠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힐링한다고요? 피아노 가야금 연주 가능한 힐링. 그러니까 나는 내가 왜 힐링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악기로. 네, 한번 배워보고 싶기는 한데,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뭐 어려운 것 같아. 악기 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옛날에 리코더 배운 게 끝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피아노 쳐봤어요. 피아노는 체르니 몇 번 뭐 요거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한 번씩 해보는 거. 그냥 그거 정도까지 해봤지. 근데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희한한 게 다른 일들은 뭔가 몸속에 남아있고 체득하고 나면 그러는데 너무 짧게 했던 취미 활동들은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지? 나는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건가? 네. 한 곡도 칠 줄 몰라요. 아무튼 오늘도 정말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방송할 거니까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